이렇게 대선 노름할 거면 총리 관저부터 빼야죠. 예. 방 빼고 네. 시작해야죠. 그렇죠. 계급장 띄고 윤석열하고 똑같잖아요. 바로 선포해야죠. 예, 방도 출마 안 빼고 선언하고. 네.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향유를 하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선거운동 하는 건 자기 자유라고 합시다. 100번 양보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네. 나라를 팔아먹지 말아야죠. 맞아요. 나라는 팔아먹지 말아야죠. 신을사오적 중에 거두가 되고 하고자 하는 야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덕수는 이완용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네. 왜냐하면 그 파이낸스 타임스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원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Not yet 탔던 그거요? 예. 네. Will not fight back. 네. 그래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 그리고 맞설 의향이 없다. 그러니까 싸워서 뭐 협상을 세게 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협상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네. 해서 사실상 항복 선언을 어.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오. 먼저 발표를 했어요. 미리 저 백기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겠죠. 불러만 주시면 제가 네. 가서 아련을 청한 다음에 네. 우리 거 다 갖다 바칠 테니까 불러만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인터뷰 기사는 미국의 특성상 미국의 모든 주요 정치 결정자들이 다 보는 그렇죠. 기사거든요. 사실상의 항복 선언을 하고 들어오는 최초의 나라. 네.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국익을 다 갖다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내일 모레면 2+2 지금 협상을 테이블에 앉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예. 우리는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 좀 얘기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원로라고 하는 뭐 지금 실명으로 단독 속보처럼 고건 뭐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 등등이 이름이 이제 실명으로 나오면서 지지 선언 플러스 출마 촉구 이걸 내일 오전에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지금 뉴스에 올라오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땡큐죠. 땡큐인가요? 땡큐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제 정치에 대해서 실망을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그 마지막으로 그 동교동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DJ 은혜를 벗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비서실장을 한다거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정치라는 게 DJ와 함께 정치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최소한 박근혜 더군다나 그 탄핵 소추를 당하는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관직 하나도 없겠다고 그렇게 가 있더라고요. 한강욱이나 이런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보면서 정말 좀 실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죠? 원로쯤 되면은 자기 이름 좀 알려지길 바라나? 그래서 뭔가 좀 나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가요? 이름 올리고 싶어하고 그런 욕심 때문인가요? 어떻게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외세의 앞잡이로 살아온 건 아닐까요? 그랬다가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제 정확하게 다 모든 게 드러나니까 그렇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저는 보면서 또 경악했던 건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방위 협상에 재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방위 협상은 다 아시다시피 30년도까지 해서 협정이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재협정할 수 있다고 먼저 말을 해요. 재협정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올려주는 거, 더 많이 올려주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 먼저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네. 이 정도 되면 이완용을 뺨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보면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본을 보세요. 방위비 협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통적인 이익관계가 있는 일본의 경우는 협상을 계속 좀 질질 끌고 있잖아요. 끌면서 시간을 벌면서 방위 협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딱 잘라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일본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전 세계가 다 보이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은 방위비도 올려드릴게요. 관세, 개별 관세에 대해서도 뭐 맞설 준비가 하나도 없고 저희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하러 협상하죠? 그냥 미국으로 갖다 그냥 받아가지고 와서 전달만 하겠다는 건데 방위비 협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협상 지금 관세 관련된 다른 협상은 아마 국회의 비준이 없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간략한 방식으로 끝낼 개연성이 매우 커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럴 가능성이 큰데 방위비 협상 같은 경우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 비준을 자기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잖아요. 없죠.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받을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협상까지 얘기를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막말로 말하면 빠스 다 받고 내가
다 도와줄게. 미국으로 해서 열심히 복무할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서 너무 네. 제가 격한 표현가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이완용 그 이상입니다. 네. 아니 우리 이미 지난 시청자 12월에 여러분들도 격한 표현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화가 나서 다들. 아니 지난 12월에 대통령 이미 뽑았잖아요. 아니 11월에 뽑았구나. 11월에 뽑았잖아요. 아닌가요? 아, 미국이요? 아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 아닌가요? 그들이 항상 생각할 그렇게 때. 돼버렸어요. 네. 그들의 그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예. 그래가지고 탄핵 국면에서 저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줄 거라고 얘기 안 했나요? 아주 깃발 들고 다니고 맨 모자 뭐 마가 쓰고 다니고 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노련하게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잖아요. 우리 이익이 우선해야 한다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미국한테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면 우리 다 받아줄 용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래스카 LNG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가 줄 것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아, 관세 안 먹일게 25%안 부과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원래 없었던 관세야 그거는. 그렇죠. 원래 네. 없었던 관세고 다른 나라도 좀 하기 어려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도 빨리 속도 붙여가지고 일본이 먼저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다시 느긋하게 협상해야 된다는 얘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물이라고 준 게 쌀이에요. 우리 미국산 쌀 수입할게. 우리나라 쌀도 지금 수입해요. 네. 일본 지금 쌀값이 한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쌀 사러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수입 일부 해갖고 해남쌀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많이 이제 쌀 수출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쌀값 올라가지고 미국산 쌀도 지금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생색내면서 줄 거 있으면 우리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130조 원이나 투자했잖아 바이든 때 그럼 다 회수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총리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관세 무역 협상 말씀 쭉 하시는데 이번 주에는 스케줄이 꽉 차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싹 비어 있어요. 네. 저는 뭐 하려고 비어졌을까요? 추가 선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미국 아니 근데 가는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죠. 예. 지금 2+2 하잖아요. 26일 뭐 이쯤에. 재무통상장관 넘어가서 미국에서 네네. 협상하는데 그거 한덕수가 시켰던 네. 거 아닙니까? 네.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협상이 진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일정하게 성과를 냈다고 하면 빚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럼 미국 진짜 날아갈 수도 있죠. 네. 최상목이 가잖아요. 네. 최상목 가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더 세게 압박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제가 더 돈을 법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할 놈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들이 되게 가는 것이고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인가요? 대한민국입니다. 네.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현대제철이 현대자동차가 32조를 쓴다고 그랬죠. 대규모 투자로 하는 날 그날 현대제철의 인천 공장은 폐쇄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러스트벨트 문제가 대한민국에 바로 지금 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면 이 정도 되면 선거운동 하지 말고 선거운동 하러 다닐 게 아니고 국회에 나와서 국회를 지금 계속 피하고 다니잖아요. 네. 국회에 나와서 대한민국이 미국 경제를 위해서 미국의 일자리에서 가장 많이 기여한 나라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셔야죠. 미국에 기여를 한 만큼 우리도 대우해줘야 되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에게 더 세게 때려주세요. 네. 더 세게 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가서 배짱이라도 한번 내볼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협상하는 게 소위 말해서 국익을 앞두고 있는 여야 간의 역할 분담이거든요. 네, 네. 그거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도 안 와요. 국회는 안 오고 이제 뭐 광주에 간다든지 뭐 고건 손학규 막 나오니까 너굴님께서 아주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노인을 비하하고 싶진 않은데 진짜 노욕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어른 김장하 같은 분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뭐 연세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서울의 백운정 대표님 같은 경우도 70대 초반인데 그렇게
꼿꼿하게 투쟁이면 투쟁, 사회적 기부 책임을 다하는 어르신들 많으니까 그래서 가수 이승환은 여러분들은 어르신이다. 그냥 아까 방금 말한 한덕수나 손학규나 그거는 이제 그냥 노인이다. 노인이다. 노인은 네. 노인 폄훼는 아니니까. 네, 네. 사실 저는 어르신들 폄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소장님, 네. 그 이렇게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네. 일종의 빌드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람잡이를 막 하고 있는데 짰다 봅니다. 어느 저는요. 날 언제 그러니까 자, 출마 선언을 할것 저는 같습니다. 손학규 그거 나는 거 보면서 네. 이건 짰다. 아 확실히 짰다. 이제 거의 임박했다. 왜냐하면 네. 지가 갑자기 나오는 거 이상하잖아요. 국민의힘 그 내란정당 국민의힘 내부로 받는 게 이상하고 네. 국민이 한참 경선인데 찬물 깨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한 50명 추대했다는데 또 다른 모양새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태물급 노인 어른들을 모아갖고 출마 선언하고 내가 그럼 미국 갔다 올게 해서 미국 가갖고 다 갖다 준 다음에 트럼프한테 그 말 듣겠죠. 네. 아 훌륭한 사람. 최고. 어. 그걸로 자기가 국익을 마치 챙겨처럼 거짓말로 돌아와서 출마 선언한 거 아닌가 트럼프의 싶습니다. 칭찬을 등에 업고. 예, 그러니까 나라 갖다 바친 다음에 예. 이한용이 일본 제국주의에 칭찬 받듯이 칭찬을 좀 받고 네. 마치 뭔가 협상의 타결 같은 거짓말을 하고 알고 다 갖다 붙였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